서울 광진구에 있는 겁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자, 질문은 그거 하나입니까? 좋습니다. 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부동산이 하나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나왔습니다. 딱만 나온 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질문입니다. 돼요, 안 돼요? 몰라요? 네, 좋아요. 이것만 봐선 모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토의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아요? 자, 그러면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성립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면. 그죠? 성립이 되면 철거에 대한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다시, 아니 왜 강조하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게 좋은 거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땅 주인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 또는 같았었다. 이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네. 이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그러면 우리 예상을 해볼게요.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알아? 아, 그래서 땅만 나왔으니까? 아, 그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땅 주인이 건물 줘요. 땅 주인 아닌 사람이 건물 줘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일 확률이 높겠죠. 네. 땅 주인이 대부분 건물 짓죠.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거 하나면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따로 나온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라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땅이 있는데 건물은 없어요, 땅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땅을 담보로. 그래서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럼 땅에 뭐 설정됩니까? 근저당권 설정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물과 땅 중 땅만 경매 붙일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의 빌려준 금액에 피해를 보실 거예요. 맞죠? 나아가 여러분들은 내가 건물을 짓는다는 예측도 할 수가 없었어. 따라서 법정지상권까지 성립이 된다면 너무나 가혹하기에 이러한 케이스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땅과 건물이 다 있었어요. 원래. 근데 내가 땅에만 돈을 빌려달래. 건물은 두고.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겁니다. 어차피 건물은 못 넣고 땅만 경매 넣을 거 아니야. 맞죠? 그만큼 적게 빌려주셔야 되겠죠? 안 빌려주거나. 근데 안 빌려준 전제는 안 돼. 왜? 경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거를 감안하고 빌려주셨죠? 그럼 경매가 나왔죠?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땅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느냐? 같았네요. 그죠? 건물의 등기부에도 같은 사람 이름이 있고 토지의 등기부에도 같은 사람이 있네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 날짜가 있죠?
여기엔 근저당이 없을 거야. 있어도 이거랑 별개고. 그렇죠? 근저당권은 14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물은 언제 들어왔을까? 이거예요. 이거는 볼 게 아니라 여기 이미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그럼 이거는 20년, 30년 정도 된 거고. 그죠? 토지의 근저당은 최근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럼 토지의 주인이 건물을 부셔버릴 수가 없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 거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 같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니까 낙찰을 받아라. 이렇게 수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내버렸어. 여러분들이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면 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좋다고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정지상권 자체를 다루는 인구가 경매를 다루는 인구의 일부예요. 아주. 아시잖아요. 다 아파트 빌라 하고. 일부인데 그 일부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중에서 90%가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게 좋다면 난 되는 게 좋다고 그럴 거야. 왜?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여부가 있는 거는 반값에 낙찰이 된대. 근데 명백히 성립이 되면 그것도 입찰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면 또 그 한 번 더 유찰되거나 더 유찰되면 나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부실 수 있어? 못 부셔요, 나도. 근데 이 모든 전제는 뭐냐?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세보다 많이 싸다는 전제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남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법정지상권의 OX로 물건의 가치를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건이 시세가 15억이에요. 그럼 법정지상권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차피 안 살 거잖아. 이것도 따져갖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면 사실 거야? 시세가 15억인데?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세가 50억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게. 사고 고민해.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법정지상권의 비읍도 몰라요. 아예 몰라. 잊어먹어보고 싶다. 그냥 오늘부터. 근데 시세 파악하니까 50억이 넘어. 그리고 낙찰을 받았어, 15억에. 근데 다행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할 말이 없죠. 근데 다행히 아니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해요. 그럼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실래, 그래서? 자, 얼마에? 50억에. 그럼 이거 주거 아니면 상업용 건물인 것 같은데 5% 계산해 볼게요. 그럼 15%도 넘는 수익률 아니야. 맞죠? 잘 내면 대출 안 받는다는 전제예요. 안 받으면 15% 이상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리고 토지 아닙니까? 상가라면 더 못해. 왜? 이런 집합 건물들은 솔직히 말해서 매매가가 안 올라. 그냥 땅이잖아. 게다가 광진이잖아, 또.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꽤 높다고. 미래 가치도 있다면 이번 달에는 15%, 내년에는 18%, 내후년에는 20%. 그리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땅만 사봐, 월세 주나. 다행히 남의 건물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 맞죠? 안 되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 내가 건물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권자, 내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 넣어버려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 토지는 매각 제외. 그죠? 그럼 일단 엄청 이상한 물건이 나온 거죠. 좀 기술을 좀 넣어볼까? 철거소송 하나 넣어버려. 되든 안 되든. 철거소송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왜 안 돼요? 자,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봐서는 철거가 안 돼야 정상이죠.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아무리 좋아져도 연체하면 끝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지로 연체했죠? 철거소송 이기죠. 건물만 나온 것도 하자인데 거기다가 철거소송이나 판결까지 받아버리십시오. 그러면 뭔 법정이상권이 걱정입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한 번 더 싼 물건을 받을 거고, 나는 땅만 사면 나오지도 않는 월세를 다행히 남의 건물이 있어서, 철거도 못하는 건물이 있어서 월세 받는 거고, 안 내면 그래 안 내? 철거소송 걸고 붙이면 이거 누가 살래요? 아무도 안 사면 에이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내가 꼭 사야 되네. 그리고 사면 지료보다 더 나오겠죠. 건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팔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첫 질문에 사실 답은 법 서류만으로 봤을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군요. 이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럼 더 나아가 볼까요?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돼 갖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의 가치, 뭐 미래 가치는 얘기도 하지 않을게요. 뭐 광진군이 강남군이 이런 거 말 안 하고 현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러면 받고 생각하자고요. 그지 같아. 그럼 법정이상권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건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이 좋아야 경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 분석에 박사라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좋아야 권리 분석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물건이 좋으면 뭐든 다 풀린다. 물건이 그지 같으면 풀래야 풀 수도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갈게요.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사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린 무조건 좋아요. 이 건물이 그지 같아도 좋고 63빌딩이 올라가도 좋아요. 좋은 게 좋다니까 또 나쁘면 또 안 하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자, 막 쓰러져 가는, 밀면 넘어질 것 같아. 옆에 가면 막 다쳐, 죽어. 그런 건물이 있으면 법정이상권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죠. 그 건물에 수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오죠. 그렇게 거지 같은 거는. 그럼 지로를 낼 리가 있어 없어? 아니, 뭐 지로를 어디다 빌려서 낼 거야 우리한테?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그래도 어디 버틸 거 아닙니까? 거지 같아도 되고 63빌딩이 있어. 거기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월세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만 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돼도 된다. 될 사람들은 항상 되는 생각만 하니까 되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하지만 법정이상권의 여부를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진 않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고 그 다음에 따져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하네? 반값에 들어가야 되겠네. 성립하네? 한번 유찰시켜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훌륭할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돼.